유승민이를 위한 비단 주머니를 이종석이가 가지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장깨를 써서 말이죠. 가지고 있으면서 토론 몇 번만 하면은 윤석열이는 뭐 끝난다고. 근데 윤석열이가 그렇게 만만하게 잡히지가 않는 거죠. 아, 이게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이 만만한 놈이 아니야. 자기 정치 하다가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은 노선을 갈아탈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벌써 해태경이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배신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으니까 첩자로 이렇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 가서 또 배신하기 위한 보석을 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배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는 그들의 성향을 모를 때 정체를 모를 때 그렇게 당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체를 알고 이렇게 하면 조심하거든요. 우리 조폭 영화 이런 데 보면은 한 번 배신한 놈 또 배신한다 해가지고 잘 안 쓰기도 하잖아요. 조조는 뭐 쓰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조조도 참 지혜롭죠. 어떤 놈은 배신해서 왔다고 해가지고 인재다 하면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놈은 죽여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리가 없는 거라. 자기 마음에 그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쓸 때에 우리가 배신한 놈이 다시 배신 안 할 것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꼭 그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꽤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기도원 사역을 좀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도원이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목사님들이나 기도원 원장도 마찬가지겠고 잘 못하더라고. 못하고 하는데도 나갈 때 너무 뭐라 하면 안 되거든. 나갈 때 왜 그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나갈 때 막 싸울 때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싸우더라도 적당하게 선을 지켜 섭섭하지만은 그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거거든. 왜 다시 그 사람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놔야 돼.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뒤에서 막 여기서 씹고 저기서 씹고 저기서 씹고 끔쪼가리를 만들어가지고 책상 밑에 끔쪼가리를 붙여가지고 너무 많이 흔적을 남겨놔면 안 돼요. 여러분 식탁 위에도 끔쪼가리 붙이고 막 씹었던 끝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돌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일종의 뒷담화인데 그 고유병처럼 그런 건데 여성에게는 고유병이 있다 할 때 그렇고 남성에게는 또 중이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왜곡된 방향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어놔서 그 사람이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다시 돌아올 길 말이죠. 길을 열어두는 게 좋은데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할 수가 있거든. 그래 지금 어쨌든 윤 캠프에 또 해태경이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해태경이 나는 해태경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해태 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얼마든지 우파가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고 그분들이 당했던 그 서러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접근을 해야 되는 쪽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나라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쪽 세력 자체가 강고하게 좌파 세력으로서 사회주의적으로 흘러가서 나라라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를 허무는 울타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에 지금 한 축이 조금 진짜 흔들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또 저쪽에 유배신이 쪽에 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임이 뭐 어느 쪽 사람이라는 거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견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트라이앵글의 한 축이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무너지는 것 같고
다음에 유배신이 대통령 되면 자기를 다음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적어도 서울시장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가는 길 차기라든지 차차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 그래도 자기 딴에 젊은 것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근데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내부 총질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전문적인 꾼이죠. 꾼. 나이하고 상관없이 노회한 이 꾼이 말이죠. 윤석열이를 데리고 왔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밖에 있어서 윤석열이가 세력을 점점 키우는 것을 무서워해서 안에서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이를 오도록 유도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토론을 통해 가지고 유승민이를 띄우고 윤석열이를 죽이려고 한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정 안 될 때는 유승민이랑 홍준표랑 이렇게 단일화를 해가지고 홍준표 표까지 먹고 유승민이가 올라가고 홍준표도 총리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홍준표도 죽이고 윤석열이도 죽이고 이런 방향으로 홍준표가 홍준표가 잡고 홍준표는 유승민이가 잡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표는 홍준표가 집어삼키는 홍준표 표는 유승민이가 잡아먹는 예전의 그 방식이죠. 안철수하고 박원순이 지지율도 별로 없는데 안철수가 박원순이를 몰아주고 자기는 대권 욕심을 이렇게 하면서 꿈을 꾸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박원순이가 그 시장이 되는 요 유사한 방식이라든지 노무현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토론을 통해서 유승민이가 홍준표라든지 윤석열이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입좀서기가 말하는 비단주머니 3개가 아니었겠느냐. 유승민이를 위한 비단주머니 3개였는데 그 토론을 한다라든지 또 외부 여론조사 비율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단주머니가 유승민이를 위한 비단주머니를 이좀서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장깨를 써서 말이죠.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보면 그 나오잖아요. 토론 몇 번만 하면은 윤석열이는 끝난다고. 거기다가 이번에 고발 사주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좀석이가 저쪽 애들하고 더 친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색깔이거든. 그 사람 색깔입니다. 색깔. 저도 사람들하고 많지는 않지만 지내다 보면은 점점 나하고 같은 색깔하고 가까워지지. 색깔 다른 사람들하고는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제외시켜 놓고 가족의 끈은 뗄 수도 없는 겁니다. 뗄 수도 없는 것이고 가족들은 항상 어지간하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색깔이 달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면 십자가고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윤석열이가 그렇게 만만하게 잡히지가 않는 거죠. 이게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이 만만한 놈이 아니야. 토론도 잘해. 깡다구도 있어. 대도 차. 그렇잖아요. 그 정권에서 조국이를 차기 대권 후보처럼 만들려고 말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 그렇게 해서 법무장관 같으면은 여러분 경제부총리나 이런 거 빼고는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장관들 중에 실질적으로는 제일 권력이 강한 사람이 법무장관일 수가 있어요. 국회에도 법사위원회가 제일 그 노른자위 그 위원회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그렇거든요. 법무부 그걸 갖다가 조국이를 시켰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임명을 할 수 있잖아요. 기간이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끝나고 나면 총리까지도 만들어줬을 겁니다. 총리까지도 조국 총리 해가지고 대권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윤석열이가 1년을 싸웠거든. 그것 때문에 조국이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의 큰 계획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날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을 날린 것뿐만 아니라 좌파의 민낯을 드러내가지고 좌파 전체 지지율을 떨어뜨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앙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단한 거죠. 일단은 버텼다 이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좌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1년을 싸우는 걸 보고 저거는 좌파하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네. 타협하지 않고 법조계 출신들이 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딱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말이죠. 우리가 뭐 정치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대로 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저도 그 윤석열이가 전에 정치 보복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실망을 했어요. 누가 정치 보복해라 하나? 법대로 말이죠. 부정부패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뭉개지만 않아도 아니면 언론에서 이게 막지만 않았어도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벌써 정권의 지지율이 끝이 났을 것인데 물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계속 지지를 하겠죠.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한편으로는 비극이고 한편으로는 또 희극일 수가 있어요. 왜? 그 지역에서 한편으로 그런 거예요.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다고 하면서 보면은 전혀 정권이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데도 그 지지를 하거든. 그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이지만은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구나. 일각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현재의 말이죠.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한 거 아니냐.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덤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하는 지지율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민주화에 역행하는 정권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걸 보면 민주화에 역행을 하는 집회를 막고 말이죠. 언론의 자유를 통제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다 민주화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는 이익이 되거든. 그 지역 사람들은 뭐 공사를 수주를 한다든지 다 인사권을 통해서 그 요직에는 옛날에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요직에다가 더 많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을 중용을 하니까 그 지역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뭐 나라야 망하든 말든 우리 지역만 잘 되면 된다. 그 님비 말이죠. 지역 이기주의가 그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지역의 민낯을 본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